태형건설의 PF 대출 물린 금액이 산업은행이 2,000억, 국민은행 1,600억, 기업 1,000억, 우리 700억. 이게 태형건설 하나에 물려버린 건데 다른 것도 다 무너지면 1금융권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1금융권이 100% 안전하다가 아니고요, 한 80% 정도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2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 10%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마 터지더라도요, 다 터질까? 다 터지면 1금융권도 당연히 붕괴됩니다. 근데 다 터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한 곳들 몇 군데가 터질 것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100개 중에 10개가 안전하다가 아니라요, 2금융권이 안전한 확률이 한 10% 정도 된다, 이 소리예요. 이미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왜냐면 물린 게 많지만 아직까지 보시면은 은행 수익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3분기까지 본 이자 수익만 44.2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이제 대손충당금으로 가는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을 갖다가 상매각해가지고 태워버린 돈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이거는 가계뿐만이 아니라 기업 연체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면 또 상매각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위기 때는 은행은 돈을 쌓아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들으면은 비 올 때 우산 뺏어가는 은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 안 올 때 우산 빌려줬다가. 근데 예를 들어 은행한테 빵 쇼트를 시켰어요. 근데 은행이 우산을 빌려준다고 딴 사람한테 줘버려. 그러면은 비에 젖은 빵을 먹겠죠. 그러면은 빵 사달라고 돈 준 사람들은 다 피해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은행이 우산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이 정도 나오니까 딴 데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진짜로 건설사가 다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에 보시면 저축은행은 이자를 줄여서 수익을 개선하려고 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손실이 나는 곳이죠. 이금융권은 그렇기 때문에 PF나 이런 쪽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시장들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금융권은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면은 이금융권도 위험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정도 되려면요, 지금 우리나라 최상위권 건설사들이 중국처럼 터져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1금융권도 문제가 갈 수 있겠지만 다 위험하진 않다는 소리죠. 저희가 위험한 것들 몇 군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형은 이미 터졌고, 그 다음에 롯데, 현대, GS, HEC, 신세계, 이런 것들이 PF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고요. 여기서 질문 이어서 지금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현대건설 어떤지 궁금합니다 물어보셨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조합에선 내분이 생기고 일반 분양은 중단되었고 공사비 지급이 실패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비만 3조 원에 달하는 강북 재개발 최저로 뽑히는데 지금 현대건설이 공사비 1,800억 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워낙 부동산 PF가 130 몇 조니,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이 85조니, 몇 조니 막 이래가지고 조단위니까 1,800억 원이 얼마 안 된 돈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리고 태형건설이 대출 유예, 당장 금액이 없어가지고 워크아웃 하기 직전에 했던 대출 유예가 400억이에요. 이거 열흘 연장했어요. 18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28일날 무슨 이야기 했어요? 워크아웃 이야기를 했죠. 이거예요. 400억으로 시작된 워크아웃입니다. 근데 1,800억이죠. 당장 이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큰 기업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IMF 때 무너진 기업들을 보면요, IMF 때 적자가 어마어마해서 이렇게 무너진 기업들이 많다기보다요,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 자금 흐름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청 잘 나가는 기업이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 한우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사서 우리나라에 팔았다. 미국에서 사서.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는 거니까 줄 때 달러로 줘야 되죠. 근데 IMF 터지면서 달러가 고갈이 돼서 달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축산시장처럼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어음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어음으로 거래를 하고 결제일이 됐는데 달러가 없네. 분명히 달러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0만 달러 정도까지는 내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미국에서 받을 것도 한 10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달러로 안 갖고 있고 원화로 가지고 있는데 달러로 바꿔서 줘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외환위기 터지면서 달러가 고갈이 됐어. 달러를 못 구하죠. 그러니까 이 어음이 처리가 안 되죠. 어음 처리가 안 되는 걸 두 글자로 부도라고 하죠. 그래서 부도가 나면서 IMF 구제금융이 온 이유가 이렇게 부도가 막 터지면서 달러가 없으니까. 근데 이 없는 달러 때문에 돈이 있는데도 자금 흐름이 안 되니까 터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비록 원하지만 저 1800억을 받아다가 여기다 놓고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또 여기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 날짜가 조금이나마 안 맞게 되면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형건설도 처음에는 한 400억 정도 당장 써야 되는데 계획한 대로 막 그 분양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PF 문제 터지니까 일단 400억 가지고 연장을 했는데 문제는 연장을 해도 딱히 도리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거는 언제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돈을 받기로 하고 너네 돈 좀 대줘 하면서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에 들어갔는데 돈을 안 대주면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는 얘는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랑 재개발은 다르죠. 재건축은 원래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전부터 할 수 있었다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여기저기 막 이해관계가 다 다른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합원 문제 터져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그랬죠. 공사비는 또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죠. 그러면은 둔촌주공이랑 다르게 둔촌주공은 금방 그래도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아파트에 다 같이 모여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했기 때문인데 재개발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게 둔촌주공처럼 빨리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거기다가 이미 요 사업은요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이 다 나온 뒤에 터진 거예요. 뭐 있었어요? 13 대책 있었고 또 중도금 완화해주고 특례 이런 것들 다 했죠. 남은 거 실거주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실거주 하나 안 풀리니까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이었는데 요게 속았다가 됐죠. 아 저기 정부에서 실거주 풀어준다고 해서 분양 받았는데 나 같은 실수요가 실거주 요건을 안 풀어줘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실거주 요건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안 풀리고 있죠. 계속 계류 중인 거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가 터지는데 지금 요것도 안 되고 있죠. 요거는 계속 유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문제가 있고 공사비 문제가 있고 조합들이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조건들이 안 맞으니까 언제 다시 개시할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군침 올린 곳들이 워낙 많았지만 여기는 현대건설이 돈도 못 받았다는데 다른 건설사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100% 그래서 현대건설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하나하나씩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죠. 대조 1구역만 멈추겠어요? 지금 공사 중단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저런 문제들이 여러 개 터지면서 공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저거 하나는 지금 현대건설이 저것 때문에 망한다가 아니라 저거는 막을 수 있어요. 저건 막을 수 있는데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서 저런 게 또 터졌다. 두 개가 터지면 자금 흐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현대건설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롯데건설이나 태형 다음으로 위험한 곳은 신세계건설이죠. 신세계건설에서 자금 흐름이 막혔다. 혹은 롯데건설이나 GS, HEC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다. 혹은 특히 GS나 HEC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커요? 부실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한 손실이 크죠. 안 무너졌으면은 그냥 진행했을 텐데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손실을 감당하면서 다시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오죠. 특히 자이. 검단자이는 지하주차장이 무너졌지만 동탄 레이크자이는 호수를 만들고 흑석자이. 여기도 완전 개판으로 지어놓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 부실하게 지은 것들이 많아서 어디서 또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는 소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한두 군데 더 터지면. 여기도 자금 흐름 완전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자금 흐름이 문제가 생겨가는 가운데 이번에 태형건설에서 이야기한 거 보면요. 알맹이 없는 태형건설 자구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싸늘하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채권단이. 사재를 내라. 그 다음에 SBS 팔아라. 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채권단의 의견은 오너의 사재를 쓰고 SBS를 매각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워크아웃 호소만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냥 열심히 하겠으니 도와달라는 취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구 대응안이 똑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터져요? 근데 다른 건설사들이 저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보인다. 그럼 채권단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더 대주려고 안 하겠죠. 그러면 가뜩이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태형건설이 똑바로 대처하지 못해서 다른 건설사들에게 피해까지 주게 된다면 진짜 여러 개가 많이 터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터져서 2011년에 생겼던 게 저축은행 사태였는데 문제는 PF 뭐 어찌저찌 워크아웃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에는 PF 문제가 안 터지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떨어지면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PF 문제가 터지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금융권으로 번져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소리다. 그러면 이게 금융권으로 번져가면 어떻게 돼요? 저축은행 사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증권사 이런 것들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더 크게 터진다는 거고. 계속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현대건설이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가운데 채권단들이 긴축을 하고 여기에 문제들이 더 터져서 문제 생길 자금 흐름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다른 것들도 충분히 터질 수 있다. 태형건설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